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도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도 150가지 이상의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선택할 게 많다 보니 사람들은 선택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자신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까봐 혹은 더 좋은 걸 놓치게 될까봐 걱정스럽기 때문입니다. 인간보다 더 오래 지구를 지켜온 생명체, 그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으며 오히려 이익만 선물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나무입니다. 인간은 오래 살아야 100년을 살지만 나무는 수십 년에서 수천 년까지 삽니다. 나무가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생명체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요? 바로 적응력입니다. 나무는 환경의 영향이 절대적이라 변화가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미련 없이 선택을 단행합니다. 나무는 선택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이 전부인 양, 온 힘을 다해 이 순간에만 집중합니다. 척박한 산꼭대기 바위 틈에서 자라면서도 매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로지 짊어지고 가야 할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저마다 생의 대가로 무언가를 책임지고 감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얼마나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행복도가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누구에게나 선택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때마다 길잡이가 되어줄 존재가 늘 곁에 있다면 참 든든하겠지요. 여기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아픈 나무를 치료해온 우종영 씨는 나무 곁에 서면 불필요한 일과 무의미한 관계가 구분되고 삶은 저절로 단순해진다고 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철학자인 나무로부터 사람에게서는 얻을 수 없는 위안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천수천형. 1000가지 나무에 1000가지 모양이 있다는 뜻이다. 한 그루의 나무가 가진 유일무이한 모양새는 매 순간을 생의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다. 수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무의 선택은 늘 오늘이었다. 숲이 새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려면 틈이 필요하다. 나무가 수명을 다하거나 예기치 않은 재해로 쓰러지면 그 자리에 빈 공간이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따뜻한 햇볕이 들고 햇볕을 받은 땅에는 지난 가을에 떨어진 낙엽이 뒤섞이면서 새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양분이 축적된다. 그래서 숲의 틈은 끝과 시작이 공존하는 공간이자 결핍이 희망으로 탈바꿈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나무는 싹을 틔운 순간부터 위로 자란다.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떨기나무를 제외하고 모든 나무는 죽는 순간까지 해를 바라보며 오직 하늘을 향해 뻗어나간다. 이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듬지다. 우듬지란 나무의 맨 꼭대기에 위치한 줄기를 말하는데 곱게 자라는 침엽수의 경우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자라면서 아래 가지들이 제멋대로 자라는 것을 통지한다. 우듬지 끝이 한 마디쯤 자라고 나서야 아래 가지도 뒤따라서 한 마디 자라는 시기다. 하늘을 향해 고추선 우듬지를 보면 우듬지의 끝눈이 아래 가지들에게 하는 말이 들리는 듯하다. 답답하겠지만 조금만 참아. 내가 위로 좀 더 자라야만 우리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 이렇듯 우듬지가 구심점 노릇을 해주어서 나무는 자라는 동안 일정한 수형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전나무나 메타세콰이어 같은 침엽수들이 원추형으로 길고 곱게 자랄 수 있는 것은 줄기 꼭대기의 우듬지가 아래 가지들을 강한 힘으로 통솔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인생에 비유하자면 꿈이나 희망이랄까. 나무의 우듬지가 아래 가지들을 다스려 가면서 하늘을 향해 뻗어갔듯 사람은 꿈이나 희망 등 살아갈 이유가 있어야만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살아갈 이유, 삶을 이끌어줄 방향타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아무리 화려하고 풍족한 인생이라도 삶의 구심점이 없으면 무력감과 공허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삶이 무의미하고 재미없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정말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럴 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달래주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등대가 필요하다. 나무에게 그 어떤 경우에도 한눈 팔지 않고 하늘을 향해 씩씩하게 뻗어가는 우듬지가 있든 말이다.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 나무 역시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상처에 대한 재생력도 줄어든다. 비바람에 가지가 부러지거나 병충해로 다치면 상처 부위에 물이 흘러들어 조금씩 썩게 된다. 그로 인해 나무의 무게를 견고히 받치고 있던 중심부는
조금씩 구식되고 중심 목질부가 사라진 자리에는 빈 공간만 남는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아니다. 수백 년을 지탱해온 뿌리이므로 굳건히 버티면서 나무는 상처가 남긴 빈 공간에 작은 들짐승과 곤충들을 품는다. 나무의 텅 빈 속이 한겨울 매서운 비바람에 지친 동물들의 은신처로 변모하는 것이다. 살아서 몸을 보시한다고 할까? 노자도 말하지 않았던가? 그릇이 비어있어야 쓸모가 있듯 비어있으므로 유용하다고. 태백산 산자락에 살고 있는 주묵나무는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을 간다고 한다. 주묵나무는 세월이 흐를수록 속을 비워 몸 안의 빈 공간을 넓혀간다. 한겨울 세찬 바람이 불 때 태백산에 오르면 주묵나무에서 오래된 퉁소소리처럼 깊은 울림을 들을 수 있다. 속이 비어있어야만 들을 수 있는 영겁의 세월이 만들어낸 소리다. 주묵나무가 비어있지 않았다면 한겨울 매서운 비바람에 작은 들짐승과 곤충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니 물러나야 할 때 억지를 부리기보다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잘 내려놓고 그 빈자리를 드러내야 한다. 나무는 죽음을 통해 이전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린다. 신체 기증 서약이라도 한 듯 나무의 죽음은 수많은 생명의 양분이 된다. 생명이 다함과 동시에 곤충들이 솜씨좋게 나무를 해부하기 시작하고 곰팡이균들은 해부된 목질을 잠식해 간다. 죽은 나무는 이 모든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자신의 몸을 내주는데 한치 미련이 없으며 기꺼이 수많은 생명의 먹잇감이 된다. 그래서 나무의 죽음은 웨비우스의 띠처럼 순환의 시간과 맞닿아 있다. 결국 죽음으로 삶의 정점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잘 알지 못했던 나무로부터 배우는 단단한 삶의 태도를 전해드렸습니다. 나무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지금까지 신중년 연구소였습니다.